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세현 쌤입니다. 저희가 지난 차시에서는 사회적 기업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어떤 걸 볼 거냐면요. 그 다양한 문화권이 갖고 있는 특징을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네, 그 전에 우리가 이제 무엇을 위해서 이 특징을 알아보는지 미션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 자, 지금부터 여러분은 지구촌 이웃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품 또는 서비스를 기획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지구에 존재하는 다양한 문화권의 특징을 파악해야 하는데요. 네. 제가 이제 오늘 설명드리는 10개의 문화권 한번 들어보시고요. 그 중에서 한 개의 문화권 또는 국가를 선택하신 다음에, 그 다음 시간 컴퓨터실 내려가셔서 해당 지역 문제점을 스스로 찾아서 조사하시면 일단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관심 있는 문화권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귀를 쫑긋 세우시고 네, 들어주시면 될 것 같은데 그 전에 통합사 교과서 214쪽을 한번 참고하시면 더 이해하시는데 수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교과서 네, 준비해 주세요. 네, 그러면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이제 유럽 문화권인데요. 네, 이 유럽 문화권을 저희가 좀 덮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도를 좀 보시면 지도상에서는 위치가 네, 어디에 해당되냐면요. 여기 지도에 나와 있는 C 문화권이 유럽 문화권이거든요. 그래서 유럽 문화권의 위치 잘 기억해 두시면서 설명드려 보도록 할게요. 이 유럽 문화권의 특징은 첫 번째로는 백인들이 많이 살고 있다는 건데요. 이 백인이라고 저희가 이제 뭉뚱그려 말은 하지만 사실 그 안에는 굉장히 다양한 민족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민족은 어떤 민족들이 있냐면 첫 번째로는 이제 독일의 게르만 민족. 이 있고요. 네, 두 번째로는 이탈리아, 남부 유럽 쪽의 라틴이 있고요. 네, 마지막으로는 이제 러시아, 북부 유럽에 많이 존재하는 네, 슬라브 민족이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다양한 민족들이 다양한 문화를 가지고 개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곳이 유럽이라 보시면 되고요. 이런 이제 다양한 민족들을 하나로 엮어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네, 바로 종교, 크리스트교입니다. 그래서 유럽 전체는 이제 크리스트교를 많이 믿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좁은 공간에서 다양한 문화를 가진 국가들이 네, 크리스트교라는 하나의 종교를 이제 공존하고 있다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랬을 때 유럽의 가장 큰 특징은 네, 산업혁명이 시작했기 때문에 산업 발달 수준이 전반적으로 높다라는 걸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넘어가 볼게요. 네, 두 번째는 네. 이슬람 문화권인데요. 이슬람 문화권의 위치는 그 지도상에 있는 A 문화권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꼭 표시하셔야 됩니다. 그랬을 때 이 이슬람 문화권의 가장 큰 특징이 이제 보시다시피 이슬람교를 전체로 믿고 있다는 건데요. 그래서 지도를 좀 보시면 초록색 표시된 곳이 이슬람 문화권이에요. 근데 이제 국기들이 이제 공통적으로 어떤 색깔이 들어가는지 혹시 보셨나요? 네, 그 초록색이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초록색이 많이 들어간 이유는 이슬람 문화권 국가들이 초록색을 되게 많이 좋아해요. 아마 사막에 주로 이제 살았기 때문에 풀이라든지 나무에 대해서 어떤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초록색을 좋아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는 초록색이 마녀의 색깔이에요. 그래서 되게 부정적이고 좀 악을 상징한 색깔이어서 대조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초록색 국기가 잔뜩 있는 이슬람 지역을 보셨는데요. 이 이슬람제의 가장 큰 고통점은 국가에 상관없이 공통적으로 아랍어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나라에 가셔도 이제 아랍어로 대화가 가능하시다라는 걸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랍어, 네, 알파벳 좀 보여드렸고요. 네, 그랬을 때 이 이슬람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자 오대 의무랑 할라푸드는 다 기억하시죠? 그래서 오대 의무를 지키고 할라푸드를 먹으며 살아가고 있고요. 예전에는 이제 생활을 어떤 식으로 했냐면 이제 농경이 좀 어렵다 보니 유목을 통해서 좀 물건을 거래하거나 또는 동물을 키워가면서 살아갔거나 또는 네, 오아시스처럼 네, 사막 한가운데 나와 있는 오아시스 주변에 농사를 짓고 살아갔습니다. 네. 근데 이제 오늘날에는 잘 아시는 것처럼 네, 석유가 개발되면서요 엄청나게 많은 부를 쌓을 수 있었고요. 이 부를 이제 도시에 재투자하면서 현대적인 스타일의 도시가 이제 사막 위에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네, 도시만 변한 건 아니고요. 사람들의 생활상도 변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여자들한테 조금 보수적이었던 이슬람 문화권에서도 뭐 예를 들면 여성이 운전을 허용한다든지 또는 여성이 스포츠 경기를 관람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준다든지 네, 그런 것처럼 조금 문화가 많이 변하고 있다라는 거를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세 번째는 가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아프리카 문화권인데요. 이 아프리카 문화권은 지도상에서 네, B에 해당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A 문화권과 비교를 해보신다면 A 문화권은 주로 이제 아프리카 북부에 존재를 한다면 실제 이제 아프리카 문화권이라 불리는 곳은 사하라 사막 이남 지역이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지역의 특징은 어떤 것이 있냐면
네. 일단 기후가 굉장히 덥고요. 습합니다. 습하고 이제 부족 단위의 공동체 생활을 주로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어떤 거를 갖고 먹고 서냐면, 네. 이동식 화전 농업이라고 하는 농사를 짓고 살아가는데요. 쉽게 말하면은 이제 정글이라든지 숲이 굉장히 우거진 곳에서 나무를 베어낸 다음에 그 불을 질러서 경지, 씨를 뿌릴 수 있는 밭을 만듭니다. 그 공간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씨를 뿌리고 이제 농작물을 수확하고 거둬들이는데요. 이 농사법 같은 경우에는 한 2, 3년밖에 유지가 안 돼요. 그 땅 자체가. 그래서 땅이 양분을 모두 잃으면 이제 다시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해가지고 같은 과정을 반복하는 게 이동식 화전농업인데요. 과거에는 이제 인구가 적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농사를 해도 환경이 인간의 어떤 생활을 버티게 해줬어요. 하지만 이제 인구가 많이 증가하면서 이동식 화전 농업으로 인해서 네, 사막화가 조금 빠르게 진전되는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 안타까운 게 어떤 것이 있냐면 과거 이제 유럽의 식민 지배를 받을 때 서양의 유럽 국가들이 굉장히 자기 멋대로 이 아프리카 대륙을 분단했어요. 그래서 문제인 건 어떤 거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아프리카에서는 부족 단위로 생활을 하잖아요. 국가 단위가 아니라. 근데 이제 같은 부족인데 다른 나라로 찢어지거나 또는 서로 사이가 너무 안 좋은 부족인데 같은 국가 안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뭐 내전이라든지 또는 뭐 소수 민족의 뭐 학살이라든지 이런 이제 갈등이 많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네. 현재는 이 갈등을 이제 조금 줄여 나가면서 동시에 아프리카 역시 발전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앞에 보신 사진처럼 뭐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다든지 또는 컴퓨터를 활용한 이제 IT 기술 등이 발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프리카 문화권 한번 저희가 이제 알아봤고요. 네. 네, 그 다음으로 이제 우리나라한테 익숙한 네, 동아시아 문화권을 보려고 하는데요. 간단합니다. 위치는 지도상에 네, E에 해당되고요.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우리나라, 중국, 일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통적인 특징은 이제 유교, 불교, 한자를 좀 저희가 갖고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쌀을 주로 먹는다. 네, 이 정도는 이제 충분히 기억하고 있을 테니까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그 다음은 이제 동남아시아 문화권입니다. 동남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위치에 어디에 해당되냐면 F에 해당이 되는데요. 조금 더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이 F 문화권, 즉 동남아시아 문화권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특징은 네, 인도양과 태평양을 연결해주는 교통의 요지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인도양에서는 이제 유럽, 아프리카 문화가 좀 건너오게 됐고요. 마찬가지로 태평양에서는 동아시아 문화권이 같이 네, 들어오게 되면서 이 안에서 뭐 중국, 인도, 이슬람 문화가 섞여 있게 되는 네, 혼재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문화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이제 벼농사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벼를 주로 농사를 지으면서 먹고 살고 있긴 하지만 일찍이 이제 유럽의 식민 지배를 받은 국가 같은 경우에는요, 이 서양식 음식 문화가 많이 도입이 됐어요. 특히 빵 문화가 많이 발달을 했거든요. 그래서 앞에 보시는 게 어떤 음식이냐면 베트남의 반미라는 샌드위치입니다. 굉장히 맛있게 생겼죠. 그래서 동남아시아 문화권 한번 저희가 살펴봤고요. 네. 그 다음에 저희가 네, 인도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인도 문화권 좀 보려고 하는데요. 인도 문화권의 위치를 보시면 지도상의 D에 해당이 합니다. 그래서 특징적으로 이제 인더스 문명, 고대 4대 문명 중 하나인 인더스 문명이 발달했다. 또는 힌두교와 불교 시작한 곳이다. 라는 걸 기억해두면 좋을 것 같은데, 현재는 잘 아시다시피 이제 인도에서는 주로 네, 힌두교를 믿고 있죠. 그래서 앞에 보시는 사진을 보시면 굉장히 이제 색채가 화려한데요. 그 인도에서 봄철에 진행되는 그 홀리라는 축제예요. 봄맞이 축제인데 그 인도에서 믿고 있는 이제 유지의 신 비슈뉴를 기리는 축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인도 같은 경우에는 네, 다신교를 믿고 있어요. 그래서 뭐 유지의 신이라든지 파괴의 신이라든지 또는 창조의 신, 뭐 사랑의 신, 돈의 신 등등등 굉장히 다양한 신을 믿고 있는 나라고요. 신이 다양한 만큼 이제 민족, 언어, 종교도 매우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이 이유는 옛날부터 외부로부터 침입을 많이 받다 보니까 다양한 민족과 언어가 섞이게 되면서 이러한 모습이 나타났다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도를 보시면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이 전부 다 이제 인도에서 사용되는 언어들이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의 사투리 수준이 아니라 완전히 서로 다른 언어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같은 나라 안에서도 서로 이제 의사소통하기가 힘드니까 영국 같은 경우에 어떻게 이 언어를 해결을 했냐면요. 이 영국이 자기들이 식민 지배를 받았던 영국의 언어인 네, 영어를 식민지가 독립되고 나선 이후에도 네, 그대로 사용하는 이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는 현재 영어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걸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제 거의 다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저희가 이제는 신대륙으로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라틴 아메리카부터 가볼게요. 라틴 아메리카는 지도상에 어디에 있냐면 네, 제2문화권 위치에 있습니다. 이 라틴 아메리카의 라틴이란 말을 들으시면 어디서 아까 익숙하신 걸 느끼셔야 돼요. 그 유럽에서 라틴족 기억하시나요? 네, 맞습니다. 어, 라틴족, 그 남부유럽에 살고 있는 이제 라틴족이 이 라틴 아메리카 지역에 이주를 해왔어요. 그래서 이제 쉽게 말하자면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페인, 포르투갈 사람들이 이사를 온 건데요. 대표적인 이제 나라들로는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 칠레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유럽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종교는 크리스트교, 그 중에서도 특히 가톨릭교를 믿고 있고요. 언어는 스페인어랑 포르투갈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이 라틴 아메리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다양한 인종이 섞여 있어요. 근데 인종만 섞여 있는 게 아니라 인종 간의 이제 혼혈도 많이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과거에 이제 백인 남성들이 라틴 아메리카 대륙 이주를 왔을 때 혼자 왔어요, 주로.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원주민 여성들과 결혼하게 됐고요. 그 결과 다양한 이제 혼혈 인종이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인종만 다양한 것이 아니라 문화 자체도 많이 섞이게 됐다라는 거를 기억해 두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앵글로 아메리카, 그 위로 좀 넘어가 볼게요. 앵글로 아메리카 문화권으로 가보려고 하는데요. 여기도 라틴 아메리카 비슷해요. 마찬가지로 유럽에서, 특히 이제 북서부 유럽에서 넘어온 사람들이 네, 이 앵글로 아메리카에 들어와서 살게 됐고요. 주로 어떤 나라 사람들이 오게 됐냐면 이제 영국, 독일, 프랑스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사를 왔거든요. 근데 이제 왜 앵글로라고 부르는 이유는 네,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 안 드렸지만 영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저희가 앵글로 색슨족이라 불러요. 그래서 특히 영국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미국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앵글로 아메리카라는 말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역시 유럽과 굉장히 문화가 비슷해요. 다만 이제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이제 그러니까 개신교 대신에 가톨릭교를 믿었다면 이 앵글로 아메리카에서는 개신교를 주로 믿고요. 영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앵글로 아메리카 특징을 일단 보시면 인종이 굉장히 다양하고요. 그래서 뭐 백인, 히스패닉, 흑인, 아시아 등이 엄청 다양합니다. 또는 네, 워낙 이제 땅 국토 자체가 굉장히 넓다 보니까 농산물도 대규모로 재배를 해요. 그래서 대표적인 농산물 수출 지역이자 다 아시는 것처럼 네, 세계 경제의 중심지 또는 세계 문화의 중심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마지막 하나 더 신대륙 중에 오세아니아 보도를 할 건데요. 오세아니아는 어디에 있냐면 네, 지도상의 G 문화권에 위치를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나라는 어떤 나라들이 있냐면 오스트레일리아와 뉴질랜드가 있는데요. 여기도 역시 아메리카들과 좀 비슷해요. 그래서 유럽에서 많이 이주민들이 왔기 때문에 유럽 문화가 굉장히 비슷하고요. 크리스토교와 영어 사용합니다. 근데 특징 하나 뭐가 있냐면 굉장히 환경 자체가 깨끗하게 많이 보존이 되어 있어요. 인구도 그렇게 국토의 크기에 비해서 많지는 않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 환경을 보존해서 네, 관광 산업이 발달하게 됐고요. 또는 이 원래 살고 있던 원주민들의 문화를 활용해서 네, 관광업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만 기억해 두시면 오세아니아 문화권은 확실히 이해를 하셨다고 네, 보시면 돼요. 네, 그 다음에 정말 마지막. 하나가 어딨냐면 저 위에 있는 H문화권, 네, 북극 문화권이거든요. 그래서 북극 문화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북극해 연안에 굉장히 추운 지역에 존재를 하고 있고요. 사람들이 주로 이제 술록을 좀 키워서 유목을 한다든지 또는 수렵, 사냥을 통해서 이제 식량을 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는 현대 문명이 이제 전파가 되면서 뭐 스마트폰 사용한다든지 인터넷 활용한다든지 등 생활이 많이 바뀌고 있고요. 또는 이제 지구 온난화 영향으로 인해서 생활 양식이 많이 변하고 있어요. 사진을 보시면 지금 이제 그 들판 전체가 약간 이제 웅덩이처럼 이제 질퍽질퍽한 이제 물 웅덩이들이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이제 이건 어떤 거냐면 땅 아래에 있는 얼음이 지구 온난화를 녹은 거예요. 그래서 그 물 자체가 땅을 충분히 이렇게 좀 질퍽질퍽 늪처럼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 이 얼음 땅 위에 세워진 집들이 이 땅이 녹으면서 무너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이제 건축 스타일도 좀 저희가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10개의 문화권 한번 싹 살펴봤는데요. 네. 이 중에서 이제 여러분 들어보시고 관심 있는 문화권 하나 선택해 주세요. 네.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여러분 선택하신 문화권을 네, 실제로 더 자세히 조사를 해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네, 수업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관심 문화권을 꼭 선택해 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차시 맞춰보려고 합니다. 네, 오래 들으셔서 고생 많으셨고요. 네, 다음 시간에 만나요.